안녕하세요. 모지성의 탈모 탈출 모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을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죠. 절개, 비절개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발 이식은 후두부의 모발을 가져와서 이식을 하는 거죠. 그 가져오는 방식에 따라서 절개 방식과 비절개 방식이 있고, 이식하는 거에 따라서 슬릿, 식모기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져오는 방식, 절개냐 비절개냐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절개 방식이 어떤 건지 간단히 동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절개 방식은 이 동영상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잡고 마취를 한 다음에 모낭을 뿌리째 이렇게 피부랑 같이 이렇게 절개해서 가져온 다음에 그 부위는 당겨서 봉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져온 모발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해서 이식하는 게 절개 방식입니다. 이런 절개 방식에 비해서 비절개 방식은 아까처럼 칼을 대는 방식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마취를 시행을 한 다음에 직경 0.8에서 1.0mm의 특수한 펀치로 하나하나 뽑아내는 거죠.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하나하나 뿌리째 뽑아내서 옮겨 심는 방식인데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간략하게 방금 보신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그 흉터인데요. 절개 방식은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선 모양의 누가 봐도 수술 흉터, 수술 자국 이런 느낌의 흉터가 남게 되고, 비절개는 대부분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만 흉터가 남아요. 비절개도 흉터가 남는데 이렇게 그 하나하나 포인트가 머리가 안 나는 이런 느낌의 흉터가 남죠. 사실 두 방식 다 머리를 길러 놓으면 머리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남자분들은 요즘에 투블럭 헤어스타일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절개보다는 비절개가 좀 더 티가 덜 나죠. 그 다음에 뭐 수술한 느낌이 아니니까 이 흉터는. 그래서 흉터만을 따지자면 비절개가 덜 수술의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 흉터는 어찌 보면 결과만 좋다고, 결과만 좋으면 흉터는 내가 감안할 수 있다 이런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이 흉터보다 더 중요한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절개 방식은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이 뒤에 머리를 이렇게 띠 모양으로 가져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 뒤통수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가지들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가지들이 잘리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잘려 나가는 것들을 다시 당겨서 봉합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원래의 신경 가지들이 연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불편감이에요. 뒤통수가 수술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프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고, 비 오면 조금 땡기고 쑤시고 욱신거리고 이런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죠. 사실 흉터보다 이런 후두부 불편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절개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비절개는 어떤 불편감 이런 느낌은 전혀 1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비절개가 더 좋은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나라 남자분들의 뒷머리를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모발을 보시면 이 모발은 한 뿌리에서 머리카락이 3개 나오는 이런 거를 3모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모낭, 이거는 3모낭, 1모낭, 3모낭, 1모낭. 보통 그 분포도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절개 방식으로 수술을 하면 이렇게 블록으로 채취를 하니까 이렇게 굵고 건강해 보이는 모발과 얇고 덜 건강한 모발의 비율이 5대5로 거의 비슷하게 채취가 되죠. 근데 이런 얇은 모발도 그 재료로 버릴 수 없잖아요.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얇은 모발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죠. 하지만 비절개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직접 의사가 눈으로 보고 하나하나 뽑아내기 때문에 이런 얇은 모발은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굵고 건강한 애들로만 채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재료부터 달라요. 절개랑 비절개랑 수술의 결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재료부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절개가 더 풍성한 결과를 낼 수도 있고, 여성 헤어라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얇고 섬세한 모발이 더 많이 필요한 수술도 있습니다.
또 그럴 때는 얇고 섬세한 모발을 선택해서 뽑아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수술자의 구미에 맞게 어떤 수술 케이스에 맞춰서 골라내서 뽑아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게 비절개의 가장 큰 장점이죠. 자, 그러면 비절개는 단점이 없을까요? 물론 있어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뒤에 모발을 펀치해서 뽑아내려면 우리가 그 뽑고자 하는 모발은 펀치 머신에 들어가려면 모발의 길이가 짧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모발의 길이를 짧게 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형태를 부분 삭발이라고 하고요. 이분처럼 이렇게 아예 뒤에 머리를 마치 해병대 머리처럼 투블럭 스타일로, 짧은 투블럭 스타일로 머리를 깎고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사회생활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하다 그러시면 아예 무삭발로도 수술은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절개보다는 비절개가 의사가 훨씬 더 힘들어요. 수술하기가. 절개 수술은 뒤에 머리를 절개해서 채취해서 가져오면 그거를 간호팀이 다 분리해서 의사가 이식하는, 의사가 하는 일은 절개하는 것과 이식하는 것, 그 두 가지인데, 비절개 수술로 가게 되면 하나하나 펀치하는 것도 전부 의사가 하고 또 하나하나 이식하는 것도 전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의사의 로딩이 그만큼 훨씬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술 비용이 절개보다는 비절개가 조금 더 고가인 그런 차이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절개가 더 생착률이 높다고 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봤는데요, 생착률의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과거에 비절개가 처음 나온 게 대략 지금 20년 정도 됐거든요. 20년 전에는 절개가 비절개보다 생착률이 높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비절개 수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절개, 비절개 생착률의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번에 보다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